연락한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짬짬이가 되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박근혜 정부는 그런 소위 비선을 활용하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너네 자신 있냐? 지금 이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입증 못할 텐데. 김기춘도 머지않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끔 만들겠습니다. 김기춘을 바늘로 찔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18번째 바늘을 찔렀기 때문에 네,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수습을 위해서 가닥을 잡아야 할 야당이요. 총리 추천을 놓고 또 엇박자를 내면서 전국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맡고 계신 박지원 원내대표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현기현 정무수석 오늘 전격 압수수색 했는데요. 그죠? LCT 사건 때문에. 그렇죠. 대표님이 원래 한몫한 거죠, 이게. 제가 부산 고등검찰 국정감사에 가서 네. LCT 문제를 제기했고 네. 내일신문 일면 탑으로 그것을 받았고 네. 3면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부산 일이기 때문에 중앙 언론이 집중을 안 했지만 네. 계속 의혹을 제가 제기했더니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LCT 때문에 떨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이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소문뿐만 아니라 저도 그쪽 부산지검에 아는 검찰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지금 소환되고 여러분들 조용히 물밑에서 지금 그동안 많이 수사가 돼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번에 정치권도 굉장히 타격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를 불문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부산시 그리고 검찰 여야 정치인들 국정원 부산 지부 이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요. LCT 이영복 회장이 수년 전에 네. 저도 그때 많이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네. 다대만덕지구 네네.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네네. 잡혔는데 이분이 절대 불지를 않았어요. 네. 자물쇠입니다, 별명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이영복 회장 돈은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명확하게 떨어지고 네. 또 부산에 엄청난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복도 이제 나이가 거의 70 다 돼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번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은 끝난다 하기 때문에 자기 또 서울에도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네. 수사를 하면은 나올 겁니다.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하고 몰라요. 네. 모르고 일부에서 김무성, 문재인 이 두 전 대표가 개입돼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김무성 전 대표는 이영복 회장하고 사이가 나쁘고 네. 문재인 전 대표도 직접 관련된 게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건 제가 네.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화끈적으로 그분들한테 옹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원래는 별명이 자물쇠였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는 자물쇠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이제 그죠? 그렇죠. 네, 이제 잘못하면 오래 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힘은 빠져가고 네.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네. 검찰도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볼 수가 없어요. 네. 단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포스코로 연결은 됐습니다마는 네. 그 부분이 모르죠. 이게요. 중국의 제2건설업체가 그 공사에 달려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철수를 한 다음에 네. 포스코 건설이 전격적으로 채무 보증을 하고 시공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평상시에 가깝다고 자랑하는 정치인 몇 사람이 관련이 된 거예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없다. 제가 관계있다고 안 했어요. 그분들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걸려들었고 네. 지금 포스코 건설 쪽을 조사를 하면은 대형 부두목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형 부두목 하면은 김기춘 실장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18번 단으로 지금 찔렀다는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두목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입니다. 네. 그런데 부두목이 둘 있어요. 네. 한 사람은 김기춘, 또 한 사람은 얘기하면은 저를 고소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하다 보면은 나옵니다. 아, 김기춘과 또 한 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윤회 씨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우병우 수석입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병우 수석은 부두목급에 못 들어가죠. 아, 못 들어갑니까? 그 밑에 층이죠. 다른 사람이 있군요. 네. 언제 밝히실 겁니까? 지금 오늘 네. 이렇게 심각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네. 불안하고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 늘 재미있게 농담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기분이 아니고 네. 국민들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농담으로 받지 않겠습니다만은 곧 나올 겁니다. 김기춘급이겠네요. 김기춘 그렇죠. 비서실장급으로. 부두목이 한 명 나온다. 나온다. 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핵폭탄급인데요. 예. 또 한 사람의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 한 사람. 그리고 안종범과 이어지는 네. 그 상태를 검찰이 파면은 부두목이 나옵니다. 아, 이제 며칠 후면은 새로운 인물이 나오네요. 검찰이 얼마나 의지 있게 하느냐 네. 이걸 보는 거죠. 네.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결국 오늘 압수수색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은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네.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한 정보를 제가 제보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틀림없다. 제가 LCT도 문제 제기를 한 게요. 수출 해외 투자 자유구역을 법무부에서 고시를 할 때는 어떤 예를 들면 군포 지역이다. 네. 이렇게 하는데요. 부산 해운대 LCT는 딱 빌딩이 3개예요. 네. 그 3개에 한 평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그 평수만 지적을 했고요. 아. 더 재밌는 것은 이게 5년 단위거든요. 네. 5년 단위인데 법무부에서 2018년까지 유효기간이 살아있는데 2016년 금년 6월 달에 또다시 5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장을 해줬어요. 뭘 연장해 줬다는 겁니까? 건설 기간. 아, 이권을. 건설 기간을. 예.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법무부에서 일반적으로 내사만 하면은 검찰에서는 출국 금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영복은 이미 수사를 하니까 도망쳤는데 어떤 배경을 이용해서 친절한 법무부 씨가 됐느냐. 2018년 아직도 멀었잖아요. 네네. 2년 남았는데 네. 금년 6월 달에 5년 연장을 해준 것은 특혜다. 네. 그래서 한 평도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3개의 필지 101층, 85층, 85층 네. 여기만 딱 지정해 준 것도 부산 사람들이 저 땅을 누가 먹느냐가 제일 관심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환경평가도 안 하고 네. 그냥 전격적으로 해줬단 그건 말이에요. 잘못됐죠. 환경평가 안 하는 그렇죠. 거는. 이건 완전 특혜라고 봐야죠. 완전 특혜죠. 네. 그리고 왜 대개 정부라고 하는 것이 연장을 해주려면은 까다롭잖아요. 네. 2018년도까지 돼 있으면 2018년도에 가서 연장을 해줬다고 하면은 의심이 안 갔죠. 네. 그런데 그 공사는 2019년까지 가야 되는데 이용복이 도망쳤는데 어떻게 금년 6월 달에 연장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을 연장해 주느냐. 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고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탁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포스코 건설이 중국의 건설업자가 포기한 것을 불과 1, 2주 사이에 채무 보증을 하고 1조 몇천억의 지급 보증을 하면서 건설공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그런 측근들이 개입했다. 그리고 이용복 회장은 최순실 씨와 네. 1,000만 원짜리 개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다 연결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LCT와 최순실과의 관계도 분명히 있다 보시는 거죠, 대표님? 네, 저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그러나- 조금 있다. 그러나 같은 개원으로서 네. 최순실을 지금 현재 이용복 회장은 모른다고 하지만은 네. 얽혀는 있단 말이에요. 네, 얽혀는 있죠. 그러면 이용복 회장은 그러한 것을 이만큼만 연결이 되면은 호가호위하고 네. 내가 최순실하고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되고 네. 그렇게는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이용복 회장을 돈을 먹어도 절대 풀지 않는다. 그건 그런 부산에- 신용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대포 사건 때 자물쇠를 이렇게 별명이 되니까 정치인이라든가 뭐 관료든가 꼭 관련된 정치인만 얘기할 필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이라든가 여러 그렇게 사람들. 정치인만 폄하하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관련자, 이권에 전 관련된 부산시장도 모든 있고 네, 뭐 해운대 여러 구청장도 사람들이- 있고, 예. 뭐 부구청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이권에 관련된 뭐 국장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죠? 해운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소리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또 제가 고소당하면 곤란하니까 아, 하도 고소당- 저는 예. 고소를 많이 저도 뭐 당해가지고 그분들이 연관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고소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피곤한데. 그걸 분명히 네, 하세요. 근데 관련자들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다 관련된 이권 예. 관련자들이라는 예. 거지. 뭐 그분이 뭐 그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의혹이 있다. 예.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저한테도 질문을 조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소가 요즘에 많으신가 봅니다. 예, 네, 만만의 고소도 있고 네 여러 가지요. 피곤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네, 후보 때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모 씨와 만났다. 네,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저축은행 로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고소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은 다 취소해주고 박지원이만 잡아가지고 있어서 4년째 재판을 합니다. 네. 그때 그 영수회담인가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셨을 때 그 이야기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제가 대통령한테 얘기해요? 정말 피곤합니다. 좀 예, 빨리 이런 그러면은 것좀 해주세요. 옛날부터 송사에 걸리면 죽는다고 변호사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 그런데 그분이 네, 감옥에 갔다 왔어요. 나오셔가지고 제 재판정 증인으로 나와서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났다. 네, 그런데 로비는 하지 않았다. 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만났다고 했지 제가 로비 여부를 밝히라고 한 것은 아니죠. 아니죠. 네. 무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해주네요. 네. 고려가 망한 게요. 송사가 많아서 망했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성계가 물론 회군에서 망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런데 송사가 저도 많은 나라가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네, 결코 좋은 나라가 그런데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저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지금은 가장 멀어진 자유총연맹 김경재 네, 총재를 네, 총재. 여기 나와서 했잖아요. 네, 했죠. 지금 고소장 다 써놨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쯤 저도 송사가 시작될 겁니다. 아, 저는 민형사로 해가지고 네. 민사에서 돈 받으면은 소주 한 잔 살게요. 네. 여기 와서는 제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그때 출연했을 그렇다고 때. 그래요. 네, 굉장히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두 분이서 제가 그래서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모든 걸 좀 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최근에 정대철 네. 대표가 만나가지고 형하고 박지원 대표 사이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네. 당신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내가 가서 보았지 않느냐. 네. 설사 박지원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했더니
오히려 깍불로 조홍규 의원이 없어졌으니까 너도 박지원이 편이냐 네. 하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치더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박지원하고 자기는 맨하탄에 있는 브로드웨이에서 오며 가며 스쳤다 하는데 그것은 미국 교포들이면 다 아는 일입니다. 네. 자기하고의 나의 관계. 나는 내 부덕의 소치이지만은 네. 최소한도 제가 이것은 역사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제가 4억 5천만 달러를 네. 내 손으로 김정일 개인 부자에 성금을 해줬다. 네. 이건 아니거든요. 네.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4억 5천만 달러는 현대그룹이 네. 통신, 항만, 철도 등 7개 사업상의 대가로 네. 상업 베이스에서 지급한 돈이지 박지원이가 준 돈 아니에요. 네. 내가 송금한 것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현재 편의제니 네. 지만원이니 네. 뭐 뉴스타운 이런 이상한 곳에서 저를 매일 공격하고 있는데 네.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네. 박지원도 김정일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사람도 되지만은 네. 김대중 대통령도 역사적으로 표면을 받기 때문에 이건 밝혀야겠다. 네. 이제 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요, 국민들은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판단력이 처음부터 옳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탄핵 부분도 있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어제도 박지원 대표의 그 정치 구단에 대해서 우리 출연자들이 전부 인정하고 그분 말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지금 특검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 물론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법은 받겠다고 하지만 특검을 제대로 수사 받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그리고요. 지금 검찰 수사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도요. 지금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 지금 야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뒤돌아보면 야, 책임이 이건 좀 있습니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이 큽니다. 책임이 크죠. 책임이 네. 크고 잘못하면은 촛불이 야권을 향해서 타오를 겁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80년 서울의 때 87년 직선제 개헌을 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네. 삼김이 네. 다 대통령 된 것처럼 나서다가 군정 종식을 못했습니다. 네. 이 사실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두고두고 후회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남재희 전 장관님, 경제부총리였죠. 노동부 장관 하셨죠. 노동부 장관. 예, 예. 석학으로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네. 원로죠. 문재인 대표하고 아주 가까워요. 네.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박지원이 해법이 가장 옳다. 네. 그리고 박지원은 DJ가 말한 대로 선비적 문제의식도 있지만은 상인적 현실 감각이 가장 필요한데 지금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해결하는 데는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했는데 저를 아주 칭찬했더라고요. 송옥은 서울대 교수가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 박지원이 옳다. 네. 도올 김용옥 선생. 또 공개적으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 원로이신 김종필 총재님께서도 저에 대해서 극찬하는 소리를 듣고 네. 조선일보 사설이나 칼럼 모든 칼럼이 박지원의 해법이 옳다 네. 해서 제가 굉장히 잘 기분이 봤구나 좋았죠. 네. 이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년간 네.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적 저항을 받으면서 때로는 인혁당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면서까지 정권을 수성하는데 몸으로 지켜보고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수성에 대해서는 나는 귀재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요. 네. 상대적으로 저는 그 오랫동안 위기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대통령이 된 DJ로부터 옆에서 보았고 배웠기 때문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감히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 국민이 분노하고 국민이 불안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도 안철수 대표나 천정배 대표는 대권을 꿈꾸기 때문에 민심의 바닥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의 분노는 지금 대통령의 당장 하야나 탄핵입니다. 네. 물러가라예요. 네네네. 그렇지만은 지난 9년간 내가 TV조선에 나와서도 얼마나 많이 이명박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느냐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제 입에서 하야, 탄핵 소리를 하지 않고 네. 국민의 불안을 제거해 줘야겠다. 네. 특히 저는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하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지금은 분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만은 박지원이 국민의 불안을 제거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4가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네네. 제시했었으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네. 누구든지 분노합니다. 누구든지 화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분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장에서 할 일이고 우리 국회에서 정치권에서는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러한 대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당선되니까 우리 국민의 불안은 더 커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나빠졌습니다. 네. 검찰 수사를 저는 검찰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검찰을 세게 압박했어요. 압박했는데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검찰이 아니에요. 적나라하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3자 뇌물죄 공여라든가 핵심적인 내용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 제가 법사위원 9년인데요. 앞으로 이루어지겠죠. 저보다 더 유능한 변호사가 없습니다. 네네. 법조인이 제가 없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시죠. 네. 뇌물죄를 기소만 해서 공소 유지를 하려면은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저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잘했길래 제가 처음으로 검찰 수사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뇌물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최순실, 안종범 등 뇌물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수사 받겠습니다. 특검도 받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수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못 받겠다. 연기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검찰로서는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20일까지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2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보통 사범 같으면은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기소를 하지만 기다린 거예요. 네. 끝까지 안 해주니까 그것은 안 됐지만은 저는 최선을 검찰이 다했다, 검찰. 추가 수사를 해서 네. 대통령을 수사하면은 추가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공소장을 다 읽어봤어요. 네. 아마 박종진 앵커가 읽어보면은 모를 거예요. 네. 저는 잘 그런데 모릅니다. 저는 네. 하도 검찰 수사도 많이 받아봤고 네. 재판도 많이 받아봤기 그럼요. 때문에 법조인 이상 되시죠. 제가 뭐 거의 대법관 수준입니다. 네, 네. 그걸 읽어보니까 야
박근혜 대통령 대단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어쩌면 하나부터 100까지를 그렇게 자상하게 지시를 하냐고요. 어떤 재벌한테는 회장을 불러다가 돈을 미르 재단 이름은 이래서 지어라. 이사는 누구를 시켜라. 하나부터 100까지 지시를 한 거예요. 네. 이건 검찰 수사 결과에는 공범이지만은 주범입니다. 최순실도 여기에 관여했겠죠.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네. 최순실하고 같이 공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모를 했지만은 이 두목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에요. 네. 부두목은 김기춘 밝혀졌고 한 명은 나옵니다. 더 있다. 한 명은 더 있다. 조만간에 나온다. 그런데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를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변호사 통해서 수사 안 받겠다. 나 중립적인 특검에서 수사 받겠다. 해서 제가 어제 당장에 냈어요. 이 말은 앞으로 특검 수사도 안 받겠다고 하는 배수진을 치는 거다. 네. 이미 내가 볼 신호를 때는, 주는 거다. 예, 내가 볼 때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는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중립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국민의당, 민주당에서 특검 한 사람씩 후보를 추천하면은 이게 중립적이지 않다 하고 문제 제기를 했죠. 특검을 임명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시나리오는 설사 임명을 했더라도 검찰도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편파 수사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편파 수사다. 나 안 받겠다. 해버리면 대통령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볼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세게 얘기를 했더니 청와대 쪽에서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수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죠. 저도 지금 청와대 거의 이제 역공으로 가서 야당이 오히려 지금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탄핵이냐 총리를 먼저 임명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입장이 달라요. 근데 네. 나는 민주당 그 입장을 좀 말씀을 이해할 아까 수 우리 없는데 이게 박종진 헌법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박종진 앵커가 어떻게 질문하는가 이것을 내가 딱 지금 쫑긋하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을 찾아와서 야당이 합의하면 해주겠다. 네, 그랬어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통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은요. 맨파워가 얼마나 좋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받아서 내각을 총괄시키겠다. 지금도 내각을 헌법에 의거해서 총괄하게 돼 있어요. 네.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야 합의. 여야 합의죠. 아,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하겠다.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네. 실체를 인정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산돼야 될, 물러가야 될 이정현 대표하고 그것을 얘기하느냐. 또 퇴진해야 될 대통령과 또 지금은 탄핵 상대인 대통령과 협의를 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째서 추미애 대표는 단독 회담하려고 했냐? 대통령. 탄핵 네. 때는 대통령하고. 네.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과 3당 대표 사자회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총리를 추천해야만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퇴진해야 되고 탄핵한다고 대통령을 인정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총리가 누가 나와도 대통령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또 특검은 대통령한테 추천해가지고 받겠대요. 총리는 안 되고 특검은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새누리당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그럼 비박 대표도
비상시국회의 있으니까 같이 하자 하는 것은 얘기를 될 수 있지만은 국회에서 추천하라고 했으면 새누리당도 만나야 돼요. 그렇죠.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됐든, 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가 특검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무조건 하야다. 26일 광화문 집회를 보고 하자. 네. 그리고 그때까지 총리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어제 오늘 추미애 대표하고 좀 야3당 대표들이 만나려고 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동작동 김영삼 대통령 일주기 추도식에서 네. 26일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때 전에 총리 얘기를 하는 것은 광화문 촛불한테 지장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러나 저의 소신은 지금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요건이 됐어요. 네, 이제 됐어요. 또 제가 비박을 제일 먼저 접촉한 것은 접니다. 네네. 그래서 29표를 확보해야 되는데 네. 우리 쪽에서도 넘어갈 확률이 많으니 네. 40표를 확보하자. 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점검을 해보니까 탄핵의 요건은 돼요. 네. 숫자도 돼. 200명이 넘어요. 네네. 그리고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했으니까 법적 요건도 되니까 네. 발의가 가능합니다. 네. 발의가 가능하면은 하자. 이건 반대 안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탄핵이 발의해서 소추가 발의해서 국회에서 의결되면은요. 바로 그 순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총리한테 가죠. 총리한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고 하면은 네. 황교안 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지 네.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총리를 먼저 하자.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네. 그 주장이 그게 옳다라고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다 지식인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민주당은?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네. 이분이 개헌도 안 한다. 거기서 반대하면 개헌 안 돼요. 네. 총리도 안 된다 네.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옳은 말이지만은 38석의 적은 당이에요. 네. 우리 혼자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야권, 새 야당이 공조를 해서 잘해라 하는데 민주당이 안 되는데 내가 그거 해야 된다고 주장해봐야 야권 공조만 깨지는 거고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26일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민주당은 총리 추천을 먼저 하는 거에 반대하는 거죠? 총리 임명을 먼저. 그것은 제가 볼 때 네. 26일 대형 집회를 전국에서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간다. 물러가면은 2달 내에 선거를 하면은 대통령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지만은요.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간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저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안 물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할 때는 안 믿더니 김종필 총재님이 5천만이 들고 일어나도 박근혜는 안 물러간다 하니까는 다 믿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일 잘 알죠. 네. 인척이죠. 잘 알죠. 그런데 그분의 경륜은 또 높으신 어른이고. 네. 그래서 저는 네.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은 제가 제일 선배인데 네. 후배들 품고 들어줘야죠. 네. 들어서 26일까지 기다리겠다. 기다리고 나서 이제 네. 총리니 탄핵 얘기를 하겠다. 그래도 국민은 답답한데요, 지금. 탄핵으로 갈 겁니다. 네. 우리하고 전혀 말도 안 하고 오늘부터 막 탄핵 기획단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드라이브 하더라고요. 네. 저는 국회까지는 의결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도 제가 맨 먼저 제기를 했어요. 네.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자, 헌법재판소는 좀 불안합니까?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9명에 6명에. 9명인데 6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소장인 1월 말 임기가. 임기가 되고 네. 또 한 분의 재판관은 3월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권선동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줘야 네. 됩니다. 네. 이분이 비박이에요. 네네. 아주 훌륭한 법조인인데 네. 이분도 자기는 검사 역할을 하겠다. 네. 그렇지만은 이게 빨리 끝나지 않는다. 법리 논쟁이 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장이나 네. 또 한 분의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가결됐으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면은 국회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인준표결에서 부결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럼 부결이 7명 되면은 가지고 갈 수 있네. 7명 가지고 가는데 그중에 한 분은 제가 원내대표할 때 추천한 분이라 이분은 반드시 인용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6명 중에 1명만 기각을 해버리면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당 사람들도 그래요. 이런 혁명적 상황이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민심을 거역해서 어떻게 기각을 하겠느냐. 네.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볼 때 혁명적 상황이지 그분들이 볼 때는 또 사법부 재판관들이 볼 때는 다를 경우도 있고 100만이 촛불 집회했다고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네. 4,900만은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6분 중에 한 분만 노하면은 네, 이건 이건 완전 기각돼버리면은 뭐할 말이 박근혜 없어지죠. 대통령은 유유히 돌아와서 대통령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요. 그리고 더 하나 무한 것은 그러면 그 몇 달 사이에 우리가 합의된 총리는 중립적으로 해나가서 우병우 사단도 척결하고 최순실 사단도 척결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것을 인정하고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을 하는 황교안 총리가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하면은 죽소석 해주는 거다. 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선 총리가 탄핵이 우선이지만은 네. 저는 주장은 하지만은 우리가 관철을 시킬 힘이 없기 때문에 네. 또 민주당에서 저렇게 26일까지 보자 했기 때문에 저는 기다려보고 네. 또 제가 스스로 네. 야권 공조를 깨버리는 그런 룰은 범하지 않겠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탄핵하고 황교안 총리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정치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게요. 만약에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두 당에서 추천한 총리가 되면 이 총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요. 이 두 당의 어느 편에 또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대통령 때문에. 말씀도 그렇고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추천해가지고는 안 돼요. 네. 새누리당과 같이 해야죠. 네. 그리고 그 추천한 사람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검찰 수사 받겠습니다. 특검 수사 받겠습니다. 안 해버리잖아요. 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물어보래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JP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와대 골박에서 울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성은 하지 않고 원망을 할 거다. 저는 그게 아주 진짜 경륜 있는 말씀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는 처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성격이 혹시 계엄령 선포나 이런 거는 혹시
할 수 있게 봅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전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추미애 대표도 이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글쎄, 청와대가 그분이 개혁령 준비하고 있다. 단독 영수회담은 좋고 네, 저랑 같이 가는 것은 안 되고 또 거기다 대고 계엄령 무슨 주사를 맞아서 정신이 뿅 갔다. 네, 이런 것은 인터넷에 또 해자가 되더라도 정치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 대표님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본 적 그러한 없습니까?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예. 네. 그렇게 가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한다. 네. 제3지대론 지금 원래 대표님이 꿈꿨다기보다는 생각했던 지난번에 저희 프로에서 나왔지만 뭔가 정치의 새 진영을 만들자. 그리고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으로 와도 되고 우리가 제3지대로 가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김용태 의원, 삼선 의원 탈당했죠. 남경필 지사 탈당했지 않습니까?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조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이 원하는 지금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삼지대로는요. 이미 우리가 총선 민의로 삼지대는 국민의당입니다. 네. 그분들이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고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손학규 대표도. 네. 다시 뭉치자고 할 거 정부천재.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 당으로 저는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4지대. 네. 사지대. 예,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탈당이 되느냐? 그런데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새누리당은요, 보수 정당은 가치관이 이익입니다. 네. 그러니까 손해나는 짓은 안 해요. 그리고 분열도요, 해본 사람들이 하지, 거기는 분열을 안 해봤어요. 분열은 우리 야당처럼 가치관이 이념인 것. 우리는 분열도 선수지만은 네. 통합도 금메달 땁니다. 잘해요. 네. 야당은 밤낮 분열했다, 밤낮 합쳤다, 통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렇게 분열이 잘 안 됩니다. 네. 잘 안 돼서 제가 오늘 또 접촉을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1차적인 목표가 탈당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사당을 제4세력으로 만든다.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대통령 선거로 흘러가면은 그때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 후보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뭉쳐라 하는 국민의 명령에 의거해서 뭉치겠다. 뭉칠 수는 있지만은 지금은 어렵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꼭 요 얘기는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네. 네. 저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큰 분노를, 이 불안을 정치권에서 해소해야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안을 냈고 모든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박지원 아니다 네. 라고 해줬지만은 제가 이루어낼 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공조를 철저히 해서 더 설득해보고 그러나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26일 집회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으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해보지만은 제의 예측이 절대 안 맞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지금 2016년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혼란의 또 하나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100년 후에 우리 박지원 대표가 또 그 드라마에 제가 볼 때 등장할 것 같습니다. 등장하겠죠. 네. 최순실 그러나 게이트 이 주제로 100년 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드라마를 쓸 것입니다. 제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공헌도 있었지만은 부산 LCT 이영복 네. 그리고 김기춘 네. 부두목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네.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네, 네.
저는 반드시 검찰이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70억을 비자금 줬다가 수사 무마죄로 줬다가 다시 줬죠. 다시 돌려받은 롯데의 신동빈 회장 네. 이런 분들은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만이 네. 국민의 분이 풀리고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네. 민주당이 설득이 안 되면은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야권 공조를 해서 어때요?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대통령이 물러가면 좋지만은 안 물러가더라도 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병우 기신동면 회장도 빨리 구속 수감해야 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위기가 좀 잘 넘겨서 대한민국이 새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면 됩니다.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